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총 5천여 명이 신규로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총 41만 8천 명의 임대사업자가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지난밤 고성 속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죠.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이 많이 심하신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 제작진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슈 시그널은요,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린벨트 투자에 관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고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토지 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슈 시그널 시작해볼까요? 네, 지난번 그 오픈 채팅방에 안졸리나 졸려님께서 그 그린벨트 투자에 대한 그 이슈 시그널 내용을 보시고 방송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자가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지도 보는 법이나 경사도 보는 법을 알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은 김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멸한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최근 여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임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임야 투자는 수익성과 환금성이 매우 뛰어나며 다양한 형태로의 용도 변경도 자유로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는 다르게 유지 비용과 부수적인 지출이 없고 정부의 금융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자의 특별한 관리 없이도 스스로 그 가치를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려 70% 이상의 토지가 모두 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물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토지에 비해 단위 면적당의 단가를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잡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훨씬 더 방대한 규모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황금 재테크로 떠오르고 있는 임야 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준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계획 그린벨트 투자 내용을 보시고 또 임야 투자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픈 채팅방에 궁금하신 부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때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항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안졸리나 졸려님께서 지난주에 임야 경사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야 경사도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산림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시간을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분들에게는 좀 더 쉽게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임야가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안졸리나 졸려님 같은 경우에도 임야 경사도에서 궁금해하신 거에 있어서 지금 요 임야 지금 일정 특정 지역의 임야를 일단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지금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지금 표시하고 있는 선 자체가 이 임야의 등고선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지도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본 등고선이 나오는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등고선 간격을 10m로 보고요. 10m.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하게 되면 이 임야의 높이는 약 60m가 되고요. 지도 사이트에서 이 임야의 지점부터 전체 길이, 총 거리를 재봤을 때 이 거리는 144m가 나옵니다. 약. 그러면 이 높이를 거리로 나누게 되면 경사율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60을 140로 나누게 되게 되면 41에서 42% 정도의 경사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찍던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사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사율을 가지고 경사각도 경사율 환산표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치면 이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에 있어서 이 경사율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41%에서 42%라고 했죠. 이 구간에 경사율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임야의 대략적인 경사도는 21도 이상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임야를 투자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임야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있고 가보니까 그냥 낮은 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경사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바로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경사도가 나오면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 조례에 임야의 경사도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개발 행위가 불가하고요.
일정 부분 이하라고 하게 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데 본 지역별 임야 경사도 도시계획 조례를 보게 되면 각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전 용도로 되어 있는 임야는 11도 이상이 되게 되면 개발 행위가 불가하고요. 만약에 좀 전에 있던 그 임야가 김포에 있는 임야인데 보전 용도로 돼 있다고 하게 되면 20도가 이상 됐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매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의 녹지 지역, 뭐 고양, 시흥, 평택, 화성, 임야들이 많고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 보게 되면 15도 정도의 경사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임야를 매입하셔야지 추후에 개발행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또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보전용도의 현 보전용도의 임야라고 하게 되면 11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시가와 유보용도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임야라고 하게 되면 18도 이상은 개발이 안 되고요. 18도 이하에 대한 부분만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이거는 경사도에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이 많지만 일단 경사도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일단은 본 임야들을 개별 필지마다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 중에 임야, 산지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 투자 종목 중에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전에 보셨던 산지, 임야지요. 그리고 녹지, 농지라고 할 수 있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답과 전이 있겠죠. 농지. 또 과수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대지들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된 거를 택지라고 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대지나 택지는 가격이 비싸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농지나 임야를 가지고 대지화 시킬 수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서 개발행위 허가 후 형질 변경을 시켜서 징옥변경까지 가는 아주 원칙적인 토지 투자의 기본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전국토, 우리가 뭐 예전부터 학교에서 배웠듯이 전국토의 70%가 임야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가 듣고 자랐고요. 현재 총 면적의 100%일 때 임야의 면적은 65%가 전국토의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전과 답을 합쳤을 때는 한 20% 정도. 보시게 되면 85% 정도가 산지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불과 2%.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작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지목별로 전국토의 구성비를 좀 보셨고요. 그럼 그중에서도 오늘은 임야에 대해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지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체크 포인트. 자, 임야의 종류는 산지관리법 따로 관리를 합니다. 국토법 하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산지는 임야는 보전산지와 보전임야와 준보전임야로 나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의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또 두 개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보전산지는 그냥 보전해라 라는 얘기고요. 준보전산지는 그러니까 임야 중에 준보전산지 너네들은 개발을 좀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임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요.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말씀드린 대로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용 도로의 이용, 택지, 산업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가능한 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임업용, 나무죠. 그리고 공익용으로 나뉘는데 임업용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 조성, 임업 생산 기능을 촉진해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약초 재배 아니면 수목갱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익용. 일단 공짜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죠. 일단은 공익의 공공이익을 위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비, 그린벨트, 공원, 보안림, 자연휴양림 등이 있는데요. 그린벨트로 찍혀있는 임야는 대부분 공익용 산지로 찍혀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에 도시개발 지구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잡히는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지 전용, 농지 전용도 말씀드린 산지 전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산지를 전용, 개발이란 얘기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허가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국토법에 의해서 임목 본수도와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 임목 축척도 얼마만큼 나무들이 조밀하게 있느냐. 조밀하게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허가사항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넓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경사도 25도지만 각 지자체별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따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사전 환경영향평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용도 지역별로 면적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세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나무를 베죠. 나무를 베게 되면 보전산지와 준보산지에 있어서 각각 일정 금액에 내가 나무를 베니까 다른 곳에 나무를 심든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을 내는 조성비 자체까지도 4개가 모두 허가사항에서 완비가 돼야지 전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용을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형질 변경, 토지의 모양새가 변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목 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지목, 임야죠.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시 체크 포인트, 토지 투자 시 체크 포인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도로. 모든 개발행위, 전용행위에 있어서는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맹지를 구입해 놓으시고 왜 제 토지는 개발이 안 됩니까? 라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두 번째,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가 시군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 이하여야지 일단은 산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보전임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준보전임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토지에 있어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약간 4가지 산지 조정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임목도, 그리고 사전평가, 영향평가 등 이런 부분 자체를 모두 고려하시면서 토지 투자가 들어가셔야지 실패할 확률, 그리고 토지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의 개념 그리고 임야 투자를 할 때 체크 포인트까지 오늘 이슈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서 안졸리나 졸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좀 기발한 닉네임들도 많이 올라와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대표님께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심층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님께 직접 세미나 소식 들어볼게요. 네, 매주 화요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1시간대별로 한 분씩만 총 4분에 한정해서 부동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오시게 되면 일단 무료 상담으로 1시간 동안 그간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약은 필수고요. 일단 반응이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부터 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셔가지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4명 한정이기 때문에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제가 화성시 매송면 야몽리 산 65-5번지를 한 50평을 샀는데요. 65-5번지요? 예. 네네. 제가 50평을 샀는데 네. 조금 더 투자해서 좀 사도 될지 그것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구입한 지는 한 3개월 됐거든요. 3개월이요? 예.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3개월 전에 토지를 매수를 네. 하셨어요. 자, 앞으로의 전망 계속해서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신 부분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자, 한번 대표님께 점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잘 매수를 네. 하신 건지. 자,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매입하셨다고요? 예. 그 번지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화성시 매송면 네. 야몽리 야몽리
산 46-5번지입니다. 산 46-5번지요? 예. 그 지금 지도를 열어놨는데 혹시 그 서해안 고속도로 예, 맞습니다. 매송 휴게소 근처 매송 휴게소 있는데 근처에 있는 땅이죠? 네네, 맞습니다. 3개월 전에 매입하실 때 지금 이 땅을 매입하신 투자 목적이신가요? 예,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 네. 이 야목역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구입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 KTX 어촌역 들어온다고. 네. 좀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럼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토지 크기가 예. 50평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지금 지분으로 50평을 매입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토지 이슈에 대해서 시그널에서 말씀드리니까 토지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화성, 예. 특히 이 매송면 같은 경우에는 언 4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천역, 네. 어천역은 이 매송 면사무소 앞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야목역도 거의 많이 젖었어요. 예. 야목역도 지금 많이 젖었죠. 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네. 여기 지금 이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린벨트 임야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샀습니다. 알고 사셨죠? 네네. 그리고 현재 지금 도로에는 지금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도로에는 다 있고 등고선을 봤을 때는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볼 땐 체크했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야 투자 체크했던 데서 경사도 합격, 그렇죠? 네네. 진입로 네네. 합격. 나머지 뭐 준보전 산지는 아니죠. 네네네. 그렇죠? 일단 그거 아니고 일단은 지역적인 투자는 맞아요. 네네. 지역적인 투자는 잘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예. 큰 평수의 토지를 예. 작은 평수에 지금 매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지분 투자란 말이야, 그게. 예, 그럼 맞습니다. 지분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땅이 개발될 때까지 매수층 자체가 작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전자에 매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인선 네. 전 구간이 1년 미뤄졌지만은 2019년도 예. 12월 달 개통 예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목역 들어오고 어천역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인천발 KTX가 내려와서 안산 송도부터 시작해서 안산 초지역 등등 내려와서 예. 어천역에서 경부선과 환승역이 되면서 내려가서 예. 합류가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개통 예정으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늦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까지 경기도 화성 지역에 이 바로 옆 동네가 지금 수원 군포 지역이 경계로 돼 있죠. 매승면이. 네네. 근데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오래된 그런 지역이지만 호재가 굉장히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아, 네. 지역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잘 투자하셨고요. 예. 단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어천역에 있어서 어천역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광장 계획이나 역세권 개발 계획이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역사 앞쪽으로 해가지고 논바닥이 생겨지거든요. 네네. 그 뒤쪽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어천지구라고 해가지고 예. 도시개발지구가 지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천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아직 야목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보게 되게 되면 아직 가로망 세로망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찍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참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는 부분 자체가 그려지고요. 만약에 역관장이나 모든 것들이 이 뒤쪽으로 형성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토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겠지만 예. 앞쪽으로 간다고 해도 아쉬운 부분 자체가 있어요. 아.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비봉 쪽에 공공택지지구 자체가 있거든요. 예. 이쪽 부분 자체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 본 예. 임야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토지는
용도값이 토지값이 1000량이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700량이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예. 제가 용도 지역을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야목리 임야구역 면적이 28,000제곱미터예요. 예.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8,500평 됩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지금 50평이라며, 그쵸? 예. 그러면은 너무 작아요. 예. 작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더 투자를 하는 부분 자체는 아니에요. 예. 지금 보게 되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대로인류. 근데 이 대로인류가 지금 보게 되면 뭐냐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서해안고속도로. 네.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은 안 되죠. 예. 그렇죠? 지금 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 개발제한구역. 낮은 임야지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공익용산지 들어갔죠? 네네. 자, 이 임야는 내가 가서 뭐 심고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자체적인 개발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예. 20만 제곱미터 이상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이 들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박. 안 풀리면 쭉 자녀분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얼마에 매입하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매수가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예. 이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 나중에 이 보상가가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많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하나 물음표를 그려봐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의 임야, 예. 입지적인 지역적인 선택은 잘했지만 예. 너무 큰 땅에 소평수로 소액 투자가 들어갔고요. 또한 지역적인 분석은 잘했지만 덜 들어갔지만 지금 인풋된 금액하고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것과 예. 그리고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단점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적인 분석 굉장히 잘하고 들어가셨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문의 주셨던 부동산 한번 세부적인 평가사항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토지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자, 대표님 가격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네요. 네, 일단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추후 이게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으로 나왔을 때의 감정가, 보상 금액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전화로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약간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277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수원역 한라 비발디 퍼스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라 비발디 퍼스트 신규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신규 분양. 요 지금 한라비발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게서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에 수원역 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역 고등지구 수원역 인근의 고등지구가 한참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지구가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원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상권과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그중에 수원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서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는 이 고등지구, 한참 지금 수원 시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죠. 그러면 수원역을 기준으로 좌측 서수원 쪽, 서수원역 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일대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원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한라이 비발디 퍼스트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입지다. 또한 앞으로 수원역으로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좀 전에 앞에 설명했던 수인선이 인천에서 올해 들어오는 전철 라인이 하나 더 생기죠. 또 본 상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변에 롯데백화점이나 등등 쇼핑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생활 편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 자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 현재 분양가가 우리 시청자분이 느끼기에 약간 높은 느낌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개발 계획들의 가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입지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수원 지역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역 한라 비발디였습니다.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의 상황을 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 확인해 볼게요.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주변의 고등지구 개발과 또 수원역 인근의 어떤 낙후됐던 부분 자체가 지금 새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 투자 물건에 있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길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좀 특별히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부동산 무료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치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입니다. 하루에 4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정보,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미니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 아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판교 신도시, 제2기 신도시로서 자적도시의 역할 자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본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 대장지구 도시개발지구 안에 위치해 있고요. 총 836세대, A블럭, A3블럭,
세 블럭으로 해서 836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블럭별로 지하 3층부터 지하 20층까지 자, 공급 면적이 157.89제곱미터로서 47평형. 대장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평수의 아파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가는 12억 1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입지적인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자, 대장지구 약 30만 평 가까운 평수죠. 지구 안에 들어가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군 업체로서 H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철 라인을 좀 보실 텐데요. 현재 지금 신분당선과 분당선은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자, 월곡 판교선이 서판교역이 확정이 됐죠. 서판교역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본 대장지구로 진입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교통이 편리해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고속도로들이 있지만 동판교 지역과 서판교 지역 그리고 대장지구를 남판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 대형 평수들의 아파트들의 시세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 판교역 인근에 50평 판교역 인근의 50평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22억에서 25억을 갑니다. 평당 4,400에서 4,800만 원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판교로 넘어와서 서판교 지역에 최근 2021년 6월에 입주 예정인 P브랜드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 7천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억 3천 정도가 붙어서 15억 이상의 분양가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본 남판교 지역의 H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 동판교 지역의 반값 가격, 서판교 지역의 아파트보다 2, 3억 정도가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47평형 대형 평수의 아파트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보시는 것 같이 판교 신도시는 테크노밸리와 결합된 자죽도시입니다. 성공했죠. 자, 1판교 테크노밸리, 현재 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동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 분당 위쪽으로는 1기 신도시로서 많이 노후가 됐죠.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서판교 지역과 이 대장지구에 있어서 많은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 자체를 할 수 있는 대장지구 아파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장지구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서분당 IC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지구 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분당선 미금역을 통한다 하더라도 한 2분 거리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세 개의 블럭으로 총 836세대의 1군 브랜드 H사의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서판교 지역으로 올라가는 서판교 터널이 입주 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서판교 터널이 뚫리게 되면 테크노밸리, 서판교죠. 판교 중심 지역으로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입지를 말씀드렸고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고통 호재와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텐데 서판교 터널 또한 판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남판교 대장지구가 되겠고요. 자, 2.3 테크노밸리 조성과 또 월곡 판교선 서판교역이죠. 그리고 GTX A 노선이 파주부터 동탄까지 성남역이 들어가죠.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본 개발 호재 등이 본 아파트의 잠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건물 특징을 보실 텐데요. A3 121세대 그리고 4단지 이 251세대 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모두 단지 안에 들어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모두가 다 완비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물의 특징을 요 지금 설계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침실, 거실, 침실 포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침실 왕 같은 경우에는 안방으로 개념으로서 드레스룸, 욕실까지 다 분비가 되어 있는 설계도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내부의 사진인데요. 일단 드레스룸, 그리고 널찍한 거실, 또 여성분들, 주부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주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깨끗한 욕실, 그리고 편하게 취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서재와 취침 공간까지 같이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본 판교 대장지구 47평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12억 1천만 원이고요. 자,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금 그리고 2차 계약으로 나눠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대출을 예상할 시에는 4억 8,400만 원. 실투자금 남판교 지역에 동판교, 서판교, 남판교 지역의 47평형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데 드는 실투자금은 7억 2,6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판교 생활권 누리면서 분당이나 서울과도 멀지 않은 곳, 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통건물 소개해드리는데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방송 관계상 일단은 큰 개요 내용하고 호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방송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은평구 불광동 통건물 369선 연신내역 도보 6분 거리에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63평, 연면적 한 100평 정도의 통건물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4층 건물로서 원룸 25개의 주인 세대 총 26개 호실이 있고요. 매매가는 19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은평구 통건물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에 지금 환승역이죠. 앞으로 GTX A 노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배우 수요. 워낙 지금 그 25개 호실에 그 원룸 구조로 된 호실이다 보니까 이 배우 수요, 그럼 민차가 잘 맞히겠느냐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 지금 쇼핑몰, 행정타운,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은평구의 1인 가구 추가가 보시게 되게 되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개발 호재입니다. 뭐니 해도 GTX A 노선 연신내역의 서울로 첫 번째 지역이 연신내역이죠. 연신내역에서 GTX를 타게 되면 삼성역까지, 강남 삼성역까지 10분 내에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GTX A 노선에 대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주변을 보게 되면 불광동, 연신내 주변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 조합 아파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연신내역 주변에 또 연서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게 되면 플랜카드로 연서시장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의 플랜카드를 보실 수 있는 호재가 있다. 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인데요. 반지하 1층부터 반지하부터 1층
2층, 3층 옥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7개씩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와 원룸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옥탑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원룸 25개와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불광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바로 나오게 되면 바로 편의점 있어서 젊은 층들에게 선호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이 있죠. 자, 19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연신내역 통건물이 되겠고요. 자, 현대 임대가는 9억 400에 보증금이 들어와 있고 월 수익은 74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액은 4억, 실투자금은 6억대 중반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연신내역 트리플 역세권의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편리한 집주 근접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굉장히 바쁘게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부동산 궁금증 다 모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소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 또 체크해 주시고요. 또 문의 전화번호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양방향 소통하고 있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